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밋밋한 하루였다. 특별한 게 없죠. 네, 시장이 이제 8분 능선에 와서 한국도 그렇고 4천을 앞두고 3,808분 능선에서 고를 할지 스탑을 할지 고민에 빠지는 그러한 구간에 한국과 미국이 다 몰려 있다. 여기서 고민을 좀 하죠. 그래서 주위를 좀 둘러보고 시장과 금융 환경이 어떻게 될지 내 계좌 상황도 보고 또 남들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둘러보는 그런 8분 능선에서 잠깐 쉬어가는 그러한 상황. 여기서 내려갈지 아니면 나는 죽어도 저 능선 꼭대기 가서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함을 증명을 하면서 도장을 찍을지 이 고민에 빠진 거죠. 4천 그 이상까지 끝까지 물고 갈 건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는 그러한 기간, 그러한 위치 수준에 와 있다. 네. 연말에 새로운 시장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 시장이 또 새로운 색깔로 얼굴을 바꾸는 거죠. 네, 이 변화를 잘 관찰해야 올 연말 3개월과 내년 1분기 3개월을 먹으면서 이 장의 마지막 피니시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프로바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아주 집중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변화를 매일매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은 다우는 0.47, 나스닥은 마이너스 0.16, S&P 500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끝나서 상당히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 전통산업이 있는 다우는 좀 올랐지만 네,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은 빠지는 그런 모습.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좀 목에 찬 듯한 좀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어제 보면 니케는 0.27, 상해 1.36, 항생 0.65. 일본이 강하게 올라가다 어제는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 상해와 항생은 크게 올라가는 모습. 영국, 프랑스, 독일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다.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증시 보합권 혼조, 실적 발표에 예의주시한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들이 쭉 있죠. 22일 날 오늘 저녁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죠. 오늘 금선물이 5%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금이 빠진 이유는 많이 먹었기 때문에 토해내는 것도 있고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침에 바라보지는 못했는데 좀 더 알아본 후에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에게 셧다운 종식 협상을 시작하자 촉구를 한 거죠. 뭔가 결말을 내야죠. 일본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했다.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입장에 대한 간극이 서로 큰 것 같아요. 미국 방산주 실적 RTX와 GE 에어로 상승을 마감했다. GM이 관세 충격보다도 예상보다도 적으면서 14%대 급등을 했다. 어제 그제 계속 현대자동차 올라오는데 오늘도 우리나라 자동차주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간에서 한 6% 정도 급락을 해요.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좀 미스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하락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시간외에서 5.36% 하락을 하고 있네요. 시가총액은 5,275억 달러. 네, 잘 나가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 GM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주가도 14.86%나 상승을 한 모습.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오늘 자동차주들 최근에 많이 이제 그 포지션을 비워놨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펀드의 자동차 2차 전지를 좀 채우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네, 방산업체 RTX를 보면 7.63%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로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금융 지표 및 주가 취재 한번 봅시다. 네, 달러는 0.36% 강세, 98.705 달러가 다시 강세로 소폭 돌아서는 모습. 원 달러는 약세 1,432원. 어제 이게 이제 장 막판에 우리나라도
6원 정도가 오르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줬는데 원화 약세가 지금은 시장에 좀 도움이 되고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지만 결국 원화 약세는 외국인들의 자금에 대한 한국을 좀 떠나는 데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다.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오칭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엔달러도 약세 151.92엔까지 왔습니다. 다카이치가 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시장이 약세로 배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좀 달아드릴게요. WTI는 0.65% 상승 57.39달러. 금 가격이 오늘 마이너스 5.54% 하락을 했습니다. 4,117달러. 네. 상당히 금 가격이 충격을 받으면서 프라이트 퀄리티 안전자산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뭔가 트리거가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저희 카페에다 좀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453, 1.1bp 하락, 10년짜리가 4% 이하로 내려왔다고 여러 번 드렸죠. 3.957, 2.8bp 하락. 상당히 10년짜리가 생각보다도 이제 강하게 내려오는데 그만큼 10년짜리는 경제와 굉장히 영향이 미친다고 그랬죠. 2년짜리 금리는 페드의 금융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10년짜리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마이너스 0.32, 446달러. 오늘 저녁에 실적 발표하죠. 엔비디아 마이너스 0.65, 182.46달러. 오라클 마이너스 0.68. 오라클 엔비디아가 계속 시장에서 좀 뭔가 기세를 펴지 못하고 공격을 많이 받는 듯한 모습. 네, 경쟁자가 많이 생긴 거죠. 오라클은 300달러 이하에서는 제가 봐서는 매수 영역이다. 네. 어제도 이야기했죠. 흔들림 없이 피는 곳은 없다. 사야 되는 영역이다.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1.78. 팔란티아 플러스 0.02. 네, 애플이 이제 4조 달러까지 왔어요. 263.01달러. 왜 애플이 잘 팔릴까? 여기에 대해서 참 의문점이 있죠. 애플 바들의 힘도 크고 애플이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애플 프로 17, 아이폰 17 프로가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군데에서 좀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반도체주들은 전체적으로 주동을 봤습니다. 마이너스 1.70, 인텔도 마이너스 0.08, TSMC도 마이너스 1.07. 잘 올라가던 반도체주들이 좀 주춤한 거죠. 어제도 우리 이제 삼성전자 10만원, SK하이닉스 50만원 이 마디 가격이 오니까 이 닿자마자 막 쏟아지는데 삼성전자는 99,900원까지 가다가 100원 부족하는데 오늘 다시 트라이 할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라인일리 마이너스 1.07, 러버노디스크 마이너스 1.71. 아, 바이오가 그제 한번 살짝 반짝하다가 어제 또 하락하는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어제 그나마 살짝 소폭 상승세의 끝이 났습니다. 연말 나갈수록 반도체가 좀 쉬어간다면 그 다음으로는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바이오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좀 관심을 갖자. D&D 파마텍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괜찮다 물리더라도 D&D 파마텍 사자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비트코인은 11만 1,807달러. 네, 이더도 살짝 올랐네요. 3,999달러. 뉴스케일 파워가 오늘 박살이 났습니다. 네, 마이너스 13.23. 원전주 왜 이렇게 박살이 많이 났죠? 오클로우도 12.42.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원전주들이 많은 것들을 토해내고 있네요. 네, 이것도 좀 내용을 알아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2번은 마이너스 1.57. 다음에 서클은 마이너스 0.68. 또 오늘 양자 쪽이 좀 하락을 많이 했네요. 아이온키 마이너스 0.72. 다음에 리게티가 마이너스 7.71. 네. 양자, 원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투자 포인트에서 일본을 한번 봅시다. 다카이치가 수상이 되면서 다카이치 랠리를 보이고 있는 일본 증시와 엔화. 일본 증시는 올라가고 엔화는 약세라는 거죠. 네, 이것이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일본 주식시장이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돈을 풀고 경제를 살리겠다. 그렇죠? 다카이치 랠리.
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일본 경제,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뭐 3%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 임금 상승률도 그렇고 일본이 뭔가 좀 새로운 변화에 좀 닥쳐 있는데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좀 반대적인 역할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흔들흔들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 네. 약세. 그러나 주가는 좋고. 또 금리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30년짜리 금리가 3.25까지 올라오는 모습. 네. 이렇게 급등을 하죠. 10년짜리도 올라오고. 네. 일본이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뭐 저금리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저물가. 네, 이게 아니고 뭔가 큰 변화가 있다. 일본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일본은행의 자산 규모가 축소됐다. 자산 규모가 축소됐다는 돈을 채권 같은 것을 많이 팔아서 시장에 자산을 좀 축소를 했다는 것은 돈을 시중에 좀 많이 풀었다는 거죠. 네,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과연 슈퍼 엔저 현상은 가능한가? 일본의 엔화가 과거처럼 슈퍼저로 아주 많이 약세로 돌아서는 게 가능한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어제 우리 한국 주식시장과 한국 원화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조금의 약세는 가능하지만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슈퍼 엔저 현상을 또다시 용인해 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슈퍼 엔저 재현 시 일본 기업들이 고환율 관세를 회피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네. 15% 관세 때렸는데 엔화에서 약세가 거의 반 정도, 뭐 10% 이상 약세가 된다면 효과가 없는 거죠. 네. 따라서 미일 간 환율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슈퍼 엔저 유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용인이 쉽지 않을 공산이 커 보인다. 이 밖에도 축소되는 미일 금리 스프레드, 일본 정부의 부채 축소 등 엔화 강세 요인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슈퍼엔저 재현을 이런 것들이 슈퍼엔저를 제어하는 어렵게 하는 변수로 될 것이다. 네, 슈퍼엔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 물론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가 일본 총리의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시점을 연기하는 물론 지연시키면서 완화적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요약해보면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이 이전의 아베노믹스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사노에노믹스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강도는 아베노믹스 수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물론 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약하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 점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세는 나타날 것이고 우리나라 통화도 1,450원, 1,480원, 거의 1,500원대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 물론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에서 관세 두들겨 맞은 것을 원화 약세로 좀 커버가 되고, 다음에 기업과 또 수입업자들이 반반씩 나눈다, 소비자에게 전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흡수는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슈퍼 엔진은 아니지만 소폭의 엔진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영향이 한국에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양날의 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이제 주요국 증시 전월 대비 12개월 예상 EPS 8, 9, 10 EPS를 보면 한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파란 게 마지막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우리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가 꿈으로만 가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EPS가 바탕은 되고 있다. 물론 상승분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EPS 상승률이 나쁘진 않다. 한 달 전 대비 우리나라 향후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업계가 제일 높죠. 전자와 전기제품, 조선, 기타 자본재, 제약과 생물공학. 결국 여기 안에서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PBR이 높을 때가 1.98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2005년 이 시기에. 그래서 지금 1.3배 PBR이 정도 와 있는데 충분히 1.7배까지 올라간다면 네, 그렇죠. 0.4가 더 올라간다면 지금 대비 주식은 한 20%에서 25%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럼 4천은 한번 치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내년 3월까지 4,000포인트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시장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시장에 대한 저의 뷰죠.
어제 시장 수급 한번 봅시다. 네, 수급 한번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2,500을 덜어냈네요. 네,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1,400을 샀다. 왜 갑자기 코스닥을 계속 지어 패다가 성장 중인 코스닥을 사는 걸까?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없죠. 너무 많이 파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성장주, 소부장, 이런 쪽들, 이런 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내년 실적에 대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서프라이 체인의 기업들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선물 시장에서는 2천억 정도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네, 증시 자금 동향 볼까요? 고객의 자금 76조, 신용잔고는 23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금일 미국 시장은 큰 특징 없이 소폭 상승하며 마감하는 강보합세를 보였다. 거의 보합세죠. 전일 한국 시장도 4천 근처에서 일단 급격한 상승 추세가 숨을 돌리며 소폭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난 하루였다. 4,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전에 깔딱고개인 3,800 수준에서 다양한 차익 매물과 여러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4,000포인트에 도전할지 아니면 나는 여기서 내릴지 이 정도 먹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말에서 내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 이제 시장은 4,000포인트까지 밀어올릴 힘은 완벽한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와 그 관세협상의 질에 달려있다는 거죠. 관세가 아무리 마무리되더라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이 정도면 두 나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논리적 수긍이 뒷받침돼야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 또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연말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미중 무역 분쟁도 일단락은 되겠지만 완벽하게 막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히토리오하고 AI 반도체를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모습으로 정리가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나름대로 100%는 안 되지만 히토리와 AI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이 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렇죠? 여기에 셧다운 마무리가 필요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벤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나마 서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로 돼야 되고 연말 소비 수준이 좀 좋아야 되고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야 현실적으로 4,000포인트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바른 긍정적 스탠스에 발을 두고 플레이하는 전략, 엉덩이를 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죠?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약간 다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저도 반도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손이 나갈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삼성전자를 12만 원까지 보고 하이닉스는 저는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는 12만 원까지는 볼 수 있고 나머지 조선, 방산 최근 다시 조선주가 돌고 방산주가 도는데 소부장이 조방원이 다시 도는 거죠. 네, 원전은 너무 많이 올랐고 양자컴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고 전력기기도 좀 쉬어가고 조선, 방산, 로봇도 어지간히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고 너무 많이 올라왔었죠. 단기간에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서서히 바닥에서 탈출하는 바이오 5인방, 알테오젠, 펩트론, 니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그 다음에 D&D 파마텍 이런 바이오 5인방, 그렇죠? G2G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올릭스까지. 그래서 바이오에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닐 것 같다. 너무 많이 오른 반도체라든지 소부장,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쪽은 올라올수록 좀 이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연말에 에로들이 많이 있는 바이오를 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을 해 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밋밋한 미국의 주식시장, 어제 한국 시장에서 거의 3,800 근처에 와서 조정을 받는 모습.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이냐? 오늘은 뭐 찌글찌글 할 것 같아요. 뭐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분 능선에서 좀 쉬어가고 오이도 먹고 그다음에 에너지바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내가 4천에 도전할지 내릴지 여기서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거죠. 네, 저는 일단은 내년 3월 5에서 5월까지는 무조건 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려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친구들은 카페로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